자,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의 이제 사고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샵인샵은 광고를 과감하게 진행하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이라면 반대 의견을 가지시거나 남는 것도 없는데 무슨 광고를 더해, 좀 남지도 않아서 샵인샵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뜯어서 왜 샵인샵일수록 광고를 많이 하시는 게 결국 승리하시는 건지 한번 이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고비라고 하는 것은 배달의 민족의 울트라콜, 이게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나머지 쿠팡이츠, 요기요는 이제 판매가 되면 수수료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는 광고비는 없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안 나가고, 많이 팔리면 그 많이 팔린 판매금에서 매출에서 일부 제해서 입금이 되는 식이죠. 자, 그럼 울트라콜. 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울트라콜 깃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깃발. 한 개당 얼마죠? 88,000원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트라콜 몇 개를 꼽아야 할까요? 사장님들은 몇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자, 보통 브랜드별 6개, 많게는 10개, 적게는 4개로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은 20개. 자, 이 정도로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자, 운영을 하는데, 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매출이 나옵니다. 제 경험상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사장님들의 매출액이 900에서 1200만 원 매출. 자, 이 사이 구간의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좀 비율적으로 이 샵인샵 문의를 많이 주세요. 왜일까요? 왜 1700, 2000 이렇게 파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사장님들보다 왜 900에서 1200 이때의 비율이 왜 많을까요? 왜냐면 1인 배달 창업의 경우 900에서 1200이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 분기점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불러요. 왜? 자, 900 아래 때는 하는 것도 없고 매출도 없습니다. 자, 근데 900과 1200 사이는 뭔가 많이 한다. 뭘까요, 이게? 오픈, 마감, 재료 준비, 회계, 결산, 시설물 관리, 발주, 그쵸? 조리, 손님 응대, 마감, 부가세, 수도세, 월세도 내고, 등등등. 뭔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는 것은 적어요. 왜? 이 구간이 수익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수익의 분기점이란 무슨 뜻일까요? 고정비를 다 빼고 수익으로 돌아서는 구간. 자, 고정비가 뭘까요? 월세, 식자재 비용, 회계 기장료, 정수기, 렌탈료,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있죠? 인건비. 자, 그거를 고정비를 다 빼고 이제부터 파는 대로 돈이 조금씩 이제 식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은 수익으로 돌아서는데, 이 구간은 내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남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때 그거에 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남는 건 더 없는 것 같아.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고요. 하지만 사업과 직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50만 명의 평균 배달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데이터로 보니 900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죠? 맞습니다. 개인으로 하시는 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 또 이제 막 배달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 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합한 평균이라고 해요. 많지 않죠. 결국 이 숫자로만 보면 벌어가는 게 없는 딱 수익분기점, 그 하단선에 있는 비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900, 1200 선에 사장님들이 문의를 주시고, 자, 이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1200 정도 매출을 했는데 깃발을 한 10개 정도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1200은 뭐라고 했죠?
고정비를 다 빼고 남는 구간이 별로 없는 수익의 분기점이다. 예를 들어 1200이면 뭐 한 300에서 200만 원 후반 뭐 이 정도의 순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구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샵 B의 브랜드를 도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의 브랜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접근을 하세요. 뭐냐? 저는 샵인샵보다 광고비를 깃발이죠, 과감히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1200 매출하는 동안 울트라콜을 10개나 썼고 남는 게 지금 뭐 이렇게 고생대로 하고 한 뭐 200, 3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샵인샵 하면서 또 10개를 꽂으면 1200에 2, 300 남는데 여기서 샵인샵이 뭐 한 700, 800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난다 해도 비율대로 보면 100만 원도 안 남을 건데 깃발이라도 아껴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오점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1200에 300, 200이라는 순수익은 고정비를 다 제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남는 건 별로 없지만 뭐 100만 원이라도 남았다면 이게 수익 분기점인 건데 이 이후의 매출은 더 이상 고정비가 개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고정비 개입 비율이 낮아진다. 수익 분기점 정도 평균인, 우리나라 평균인 수익 분기점 정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샵인샵은. 뭐다? 아, 내가 수익 분기점 전까지 일으켰던 이 매출 대비 순수익의 이 비율이 이 이후의 비율과는 다르구나. 왜? 고정비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구간이니. 그래서 식자재, 배달비, 뭐 기타, 뭐 약간 오르는 공과금. 약간 오르는 공과금은 뭐죠? 매출 2천이나 4천이나 전기세 많이 오를까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비율은. 가스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월세 개입하지 않죠. 회계 기장료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고정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 분기점을 넘었다면 그 이후에 샵인샵은 순 마진율이 4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고비.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 자, 깃발 10개. 88만 원이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88만 원은 큰 투자금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닭발을레옹이라는 닭발 브랜드의 샵인샵 도입 시의 순 마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샵인샵 하루 10건만 판매 시에 순수익이 어떻게 될까? 자, 조건은 깃발은 10개. 자, 식자재는 38%. 자, 제가 이렇게 다르게 첨부를 또 드릴게요. 38%. 그리고 배달비는 손님에게 부담받는 거 제하고 사장님이 나가는 비율 3,000원으로 받습니다. 한 900에서 1,200만 원 매출을 하고 계셔서 수익 분기점이 막 넘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닭발을레옹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이 샵인샵으로 도입했을 때 하루에 10건만 더 추가적으로 판매가 되고 깃발을 10개 꼽아놨을 때 식자재 비율은 38%로 받고요. 배달비는 사장님이 지불한 배달비는 3,000원으로 받습니다. 사실 전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3,000원으로 판단을 해봤고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객단가는 저희가 33,000원이지만 더 박하게 제가 2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객단가.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건당 단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총 매출 대비 배달을 나누면 내 가게의 1회 평균 단가는 얼마구나. 그게 바로 객단가입니다. 자, 25,000원으로 갔습니다. 하루에 10건 팔고요. 이게 30일 동안 팔았다. 그러면 자, 이거 덧셈 곱셈 750만 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750만 원 얼마 남을까요? 안 남는 금액이죠. 그쵸? 단 수익 분기점 아래라면 안 남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 분기점은 막 넘었어요. 현재 내가 남는 건 많이 없지만 단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되면서 막 넘은 구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남는 구간이 커진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750만 원에 식자재는 제가 38%라고 했어요. 그래서 285만 원. 그러면 얼마 남냐? 465만 원이 남습니다. 자, 465만 원에서 배달비 90만 원
빼봤어요. 자, 배달비 90만 원 어떻게 나왔냐? 자, 10건이죠? 30일. 자, 300건이에요. 300건 곱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달 부담금 3,000원. 자, 곱하면 90만 원이 나왔고요. 자, 수익은 375만 원. 그쵸? 자, 375만 원에서 또 나갈 게 있어요. 자, 광고. 아까 말했죠? 울트라콜. 깃발 과감하게 10개. 88만 원. 남은 금액이 287만 원입니다. 자, 사장님은 지금 매출 1200 혹은 뭐 1300 요 정도 하셔서 1, 200 혹은 3, 400, 300 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자, 750만 원 더 팔아도 현재 250만 원 남으셨는데 287만 원, 287만 원 더해지면서 700, 제가 봐도 잘 모르겠네요, 글씨를. 537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순수익. 여기에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더 나가야 될 게 있나요? 배달 가맹비? 이미 내고 있으시잖아요. 월세? 이미 내고 있으시죠. 약간의 공과금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네요. 이 750만 원의 공과금 뭘까요? 수도세가 확 더 늘까요? 뭐 전기세가 그때 확 늘까요? 가스비가 확 늘까요? 750만 원 내가 더 판다고? 아닙니다. 750만 원 매출이 더 상승했는데 실제로 남는 건 287만 원. 그냥 못 빼고 한 250만 원. 250만 원이 더 남았습니다. 사장님이 현재까지 1200만 원, 1300만 원 파는 그 매출에 남긴 게 그만큼 더 나왔어요. 자, 근데 아주 기분 좋게 여기에 D라는 브랜드까지 함께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이 동일해야 된다. 시스템은 뭐죠? 발주 채널, 담당자, 식자재 교차 사용, 조리 동선, 조리 과정의 통일화가 된 브랜드로서 준비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샵인샵은 시스템 사업이다. 메뉴를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 사업이다. 두 번째, 샵인샵을 도입해서 늘어나는 매출은 생각보다 순수익률이 높다 하여 과감하게 광고를 집행해라. 광고비를 집행해라. 그 전에 수익 분기점까지 고군분투 하는 거 정말 너무들 다들 잘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거세요. 근데 그 이후에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 개념을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추후 제가 동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샵인샵은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전략 사업이다. 어떻게 매출을 더 올리느냐 이런 게임이다. 자, 쉽지가 않죠. 샵인샵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게 통일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죠. 예. 시스템이 공유된다면. 그리고 내가 수익 분기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고 조금 더 마진이나 매출, 순수익보다 사업으로 보고 조금 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짧은 말씀 드려봤는데요.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그냥 이 대화로 그리고 자막으로 좀 표시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좀 더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혹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